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하면 법원에 몇 번이나 가는지, 그리고 유의할 점은 없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의뢰인분들이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실 법원을 간다는 게 낯선 일이고 그만큼 부담이 있잖아요. 이제 회생 파산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법원을 언제 가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둘 다 법원을 가잖아요. 몇 번 가나요? 회생은 최소 한 번 정도 네. 참석을 하시고요. 파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번 정도는 참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회생은 처음에 접수하면 금지가 나고 그 다음에 개시가 나면서 지폐일이 잡히고 채권자 지폐를 말하는 겁니다. 채권자 지폐를 갔다 오고 나서 미납금이 없으면 인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시 나고 나서 이제 채권자 지폐를 한 번은 가는데 경우마다 다르지만 접수를 하고 나서 거의 잊을 때쯤, 빠르면 서너 달 이후 혹은 뭐 길게는 1년 가까이 있다가 네. 채권자 지폐를 이제 가시게 되죠. 예전에는 개인 회생도 한 번 더 갔잖아요. 뭐 회생연 면담을. 면담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후 싹 없어졌죠. 면담은 삭제되었던 부분. 네, 그래서 부담이 지금은 좀 덜하시다 말씀을 드리고, 개인 파산은 이제 2번을 가는 게 개인 파산 선고 날 때, 당신 파산했습니다 라고 선고할 때 그때 한번 가시고, 이후에 채권자 집회 의견 청취기를 겸하는데 어쨌든 집회를 한 번 더 하는데 그때 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회생이랑 다르게 파산에서는 채권자 집회를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이제 꽤 있잖아요. 이 사람 파산시켜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요건도 봐야 되고 채권자들 의견도 이제 중구난방이고 하니까 또 파산 관제인의 의견하고도 조율을 해야 되고 해서 2번, 3번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법원은 아니지만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파산 선고 이후에 이제 관제인분의 면담 때문에 몇 차례 더 배방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회생하고 달리 파산에서는 이제 파산 관제인이 면담을 합니다. 거의 필수로 되어 있고, 코로나 때는 이제 면담을 생략하고 뭐 유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을 막론하고 파산 관제인 면담은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고요. 파산하시는 분들,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법원을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법원에 가는 듯한 느낌으로 가시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복장이잖아요. 공식적이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것, 뭐 액세서리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개인 채권자분도 참석했던 분이었는데 또 하필이면 이제 잘 보이시려고 명품 유명 브랜드 중에 이제 가품을 입고 참석하시는 바람에 그 채권자분 신기가 더 네, 채권자분이 그 자리에서 이거 보라고 이제 돈 없다고 해놓고 명품 입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채권자 집회 이후에 다시 또 재산이나 수익 관련된 보정이 나온 사례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법원에 잘 보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수수하고 검소한 옷차림으로 참석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회생도 그렇지만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은닉이나 뭐 이런 게 없나라고 조사를 하는데 자료나 이런 내역하고 달리 너무 잘 차려입고 다니시면 안 하던 조사도 더 열심히 하시는 효과가 있으니까 굳이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가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정장을 입으실 필요도 없고요. 집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눈에 꼭 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진행하다 네. 보니까 관계자분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피켓 뒤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이 쭉 서서 이제 차례대로 입장하시고 뭐 이런 뭐 진풍경 아닌 진풍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을 가는 시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공서 서비스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시간을 딱딱 맞춰서 가는데 익숙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집회가 여러분들이 단체로 진행되다 보니까 늦게 참석을 하시는 경우에는 집회 불참석으로 사건이 폐지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관공서처럼 이제 기다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제 큰일이고요. 개인 회생은 한 번 정도는 못 가도 다시
다시 집회를 잡아주지만 파산 같은 경우는 바로 폐지가 될 수가 있고 회생도 변제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늦어버리면 폐지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정말 시간을 지켜서 진행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또 이제 미리 가시라고 말씀드린 경우는 법원이 생각보다 멀어요.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직접 이제 그 길을 올라가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대역 전철역에서 서울회생법원까지 가는데 도보로 거의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 법원 건물이 어딘지 찾기도 힘들고 법원을 가도 그 앞에서 검색을 거쳐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잘 눈에 안 보이고 그 3층 4층을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교대역으로 오실 거면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로 가실 때도 법원이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이렇게 재판 업무를 진행하는데 법원에 주차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 중에도 이렇게 주차하시다가 늦으신 분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주차장이 협소한 데다가 차도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를 못해서 이제 길에 차를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계속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인근 건물에 주차를 하고 급하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4분 정도밖에 안 늦었는데도 이제 불참석으로 처리되셔가지고 집회가 그나마 다행히 한 번 더 지정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중차대에 한 일인데 이게 그냥 여느 관공서 가시는 거 생각하시면 조금 큰일이 날 수 있다, 많이 불편하실 수 있다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물도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변제 기간이나 변제 금액 정도를 본인이 숙지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물어보셨던 경우도 있는데요. 요새는 워낙 이제 진행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늦지 않게 본인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본인이 내일 변제금 정도는 한번 숙지를 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자 집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저희 네이버 카페에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예 집회 후기 게시판을 따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생각보다 별거 없었다, 네. 빨리 진행됐다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은 왜 그렇죠, 실장님? 변제금 납부가 제대로 다 되어 있고 채권자들의 이의나 양도, 대의변제 같은 그런 서류들이 다 반영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면 빨리 이제 퇴청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변제금도 미납되어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의 이의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로 호명되셔가지고 이제 따로 재판부에서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더 이제 길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게시 결정 나고 이제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인가가 날 때까지 후속 보정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이제 거의 매번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심지어 집회 전날에도 채권 명의 변동이나 뭐 이런 이의 신청이 있으면 그걸 다 반영해서 제출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회 다녀오시고 나서도 인가가 금방 안 나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채권자 집회이긴 하지만 사실 채권자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금융기관들이야 이제 워낙 이제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고 해서 채권자 누가 출석하는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근데 예외적으로 출석하시는 채권자분들이 있죠. 네. 바로 개인 채권자인 네, 경우에. 맞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출석할지 아닐지는 사실 그 전에 대충 알 수 있는데 이제 이의 신청을 계속 이제 하고 절차에 계속 이제 관여하시는 분들은 집회도 꼭 나오시더라고요. 개인 채권자가 나오는 사건보다 안 나온 사건이 훨씬 많으니까 안 나온 사건부터 미리 이제 처리를 하고 개인 채권자가 출석한 사건은 일단 뒤로 밀어놓고 나머지 사건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개인 채권자가 나온 사건을 몰아서 의견 청취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회날 가시면 대부분은 이제 금방 끝나시고 나오시는데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납금이 있거나 채권자 이의 신청, 명의 변경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변제 계획안에 반영이 안 된 사건, 그리고 개인 채권자가 출석한 사건, 이런 사건은 예외적으로 좀 이제 집회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개인 파산에서 법원을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유의할 점은 뭔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법원 나가는 게 무섭고 낯선 경험인 만큼 걱정도 그만큼 많으신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좋은 대리인을 만나서 사전에 서류 작업을 잘 해놨으면 걱정할 것이 더 없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별나한 게 아니니까 그냥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판사님이나 관제인이 물어보시는 것도 그냥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가장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